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들렛에 있는 타임라인 양식을 이용한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이 수업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이고,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 그 다음에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좀 놀라울 만큼 감동을 받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걸 읽다 보면 정말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주가 거대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굉장히 감명 깊고 학생들에게 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인문학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들과 어떤 것을 융합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코스모스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보물창고로서 그 우아한 실제, 절묘한 상관관계, 그리고 기묘한 작동 원리를 그 안에 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과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과연 칼 세이건이 과학자이지만 과연 과학자이기만 한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서술 방법 그리고 내용들 그 다음에 문장 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책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특히 우리 지구,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의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 점 티끌이라는 점, 그 다음에 원칙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그 보이저 2호, 1, 2호가 있잖아요. 저 끝까지, 태양계의 끝까지 가서 거기까지의 내용들을 지구에게 전송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나서 그 태양계 끝을 지나서 먼 우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더 넓어지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얼마나 태양계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수분지연부터 천해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알고 있지만 깊이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한번 태양계를 그려보는 작업을 패들렛의 타임란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계 패들렛의 패들렛 만들기를 보면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정리하기도 하는 양식인데요. 그래서 역사과에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름은 바로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저 명왕성까지의 점점이 박혀 있는 지구 행성들을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매핑해 보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태양부터 해서 명왕성까지 너희들이 조사할 그 행성들을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자기들이 질서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양 할게요. 김태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는 이름이 태양이니까 태양을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성은 그다음에 화성은 누가 할 것인지 스스로 자기들이 질서 정연하게 고릅니다. 고르고 나서 여기 매핑하는 겁니다. 매핑의 방법은 여느 패들렛에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 이렇게 눌러서 이미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올리면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내용은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요약하는 활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 요약하기는 학생들이 작품이나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피상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머리가 좋아지는 활동?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오기도 하는데, 온라인 공간 속에 있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요약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간을 열어주고 온라인 공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대상 혹은 주제를 빨리 찾고 그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리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약하기를 많이 하고 온라인 공간 속에 있는 자료들을 즉 이렇게 태양계 속에 태양계 행성들을 조사할 때도 온라인 공간에 있는 자료들을 잘 요약해봐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 학생들이 잘 합니다. 그런데 수성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도 만듭니다. 하나씩 질문을 만들으라고 해서 수성에 생물체가 살았다는 증거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처음에 이 활동을 했을 때는 이미지만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동영상, GIF를 올리니까 학생들이 따라서 배워서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동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발표하고 수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체 우주를 한번 되짚어보는 활동이 됩니다. 그 세부 내용들도 매우 재밌습니다. 예컨대 수성에 있는 이 고리가 사실은 먼지, 기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양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독특한가를 설명하는데 매우 흥미롭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금성 같은 경우에는 금색이지만 여기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구가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금성이 예전에는 생명이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탄소로 둘러싸여가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또 더불어서 그냥 상상력으로 유추해보는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성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산성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도 지금 산성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더불어 이제 활동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지식을 주고받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또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비단 지도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혹은 집까지 혹은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그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수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핵심은 타임라인이긴 하지만 시간을 거리로 환산해서 거리를 가지고 매핑을 하고 이걸 수업을 하면 매우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타임라인을 이용한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수업이 선생님들이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